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직장에서 받아본 피드백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직장인은 매 순간이 피드백의 연속이고 자영업자는 이 고객의 리뷰로, 저와 같은 강사들은 강의를 마치고 학습자들의 교육 평가로 이 피드백을 받곤 합니다. 유튜버라는 이름이 저는 아직도 어색하긴 하지만 영상에 가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도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피드백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피드백은 실제 업무를 개선하게 해주고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거니까 정말 고마운 존재이긴 한데, 막상 부정적 피드백, 이 교정적 피드백을 듣게 되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죠. 분명 나를 위한 이 피드백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심장이 막 두근댄다, 오랫동안 그 피드백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너무 앞뒤 없는 비난이나 공격은 오늘 이야기할 부정적 피드백의 범주에서 좀 빼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했는데 너는 그렇게 일하고 월급을 받고 싶냐? 라고 한다거나, 회의 때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라고 하는 등의 이 못된 말들은 피드백의 범주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무례한 말, 못 배운 말이죠. 일방적인 비난과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상적으로 흔히 받게 되는 부정적 피드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정적 피드백을 듣게 되면 주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뭐 그렇구나, 다시 잘해야겠다 할 수도 있겠고, 좀 속상하다거나 뭐 민망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유독 부정적 피드백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부정을 부정합니다. 일단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으면 먼저 방어 태세를 취하는 거죠. 내 입장을 설명하고 내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느라 피드백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렇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방어합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피드백을 뭐하러 구하는 걸까요? 피드백을 해줄 때마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 결국 상대방도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기를 좀 꺼리게 되겠죠. 부정적 피드백에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사람과 업무를 일체화합니다. 피드백은 업무에 대한 것이지 나라는 인간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분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업무에 대한 피드백은 곧 나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밥 먹던 상사가 회의 시간에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 냉정하게 하면 괜히 더 서운하고 더 불편합니다. 보고서에 기본적인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피드백을 들었다고 해서 나는 형식도 못 갖추는 사람, 기본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비약하면 안 됩니다. 그 보고서가 그렇다는 거지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부정했다고 생각하니까 좌절하고 과한 서운함이 올라오거나 유아적인 분노가 침입니다. 피드백을 듣고 과하게 좌절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 잘하지, 혹은 지가 하든가 와 같은 이 유아적인 분노도 나에게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업무를 분리할 수 있어야 이 보완도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이 피드백의 주어, 주제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부정적 피드백에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피드백을 전면 반영합니다. 좀 이상한가요? 아니, 업무에 반영하라고 피드백을 준 거 아닌가? 업무에 반영하려고 피드백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피드백은 모두 반영해야 하는 것은 꼭 아니에요. 피드백은 의견입니다. OX로 채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 상사의 말이 꼭 정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너무 전적으로 모두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피드백을 여러 명에게 받게 될 때 그렇습니다. 차라리 상사 한 명이 피드백을 주는 상황이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여러 선배들의 피드백이 이렇게 얹혀지면 갈 길을 잃고 산으로 가버리게 되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반영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 피드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듣기입니다. 부정적 피드백을 들으면 서운함, 억울함,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피드백을 듣는 순간에는 내가 했던 노력과 들인 시간, 야근하던 그 밤의 온도, 습도 이런 거는 떠올리지 마세요. 정말 서운하고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을 피드백을 들은 자리에서 바로 드러내는 것은 절대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내 생각과 말을 지배하지 않도록 더하거나 뺄 것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들어봅니다. 상사가 보기에는 보고서가 부족했다는 거구나. 의전이 좀 불안했다는 거구나. 내가 애매하게 대답을 해서 오해가 있었구나 하고 일단은 그대로 듣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 이때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숨겨진 뜻을 파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숨은 의미를 발견하려고 막 곱씹다가 오해를 막 키우게 되거나 내 생각의 확장으로 인해서 받은 피드백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일단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저 사람의 의견이 이렇구나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 발견하기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에서 핵심 사실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설령 피드백의 방식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은 듣기 좋지 않은 불편한 표현을 곁들인 피드백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말로 직접 꺼낼 수도 있고 그의 생각과 의견 안에 감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제안서는 설득력이 좀 부족했어. 이런 느낌이었어. 라고 상사가 말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을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거나 직접 질문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금 추가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안 풀려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도움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하고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피드백을 드디어 반영하기입니다. 앞서 발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반영해 나갈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반영할 것인가, 언제까지 다시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피드백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마무리 지으면 피드백을 듣고 고치겠다는 건지 아닌지 또 한다면 언제까지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피드백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차주 월요일까지 오전까지 다시 드려도 괜찮을까요? 하는 식으로 일정 조율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이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반영할 수는 없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죠. 다만 피드백을 받은 그 부분임에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명확한 근거와 의견을 밝히면서 반영하지 않은 혹은 못한 부분에 대한 이 대안책을 마련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담당자니 이번엔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라고 외칠 만한 패기와 확신이 없다면 더더욱 이 논리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다는 건 결국 우리가 뭔가는 해냈다라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피드백을 받을 일도 없겠죠. 꾸역꾸역이든 대충이든 간에 어쨌든 하긴 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냥 했다 해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부정적 피드백이 받아들이기 힘든 게 아닐까요? 우리의 진심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적 피드백이 아닌 나의 성장 피드백, 보완 피드백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고 계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